피해자를 말하는 거야. 응?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한 공무원 이외에 다른 사람인데, 이거는 일반 국민도 있지만 다른 공무원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인천시 공무원하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공동으로 무슨 직무 수행하기 위해서 뭐였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직무를 위법하게 수행해서 인천시 공무원이 피해자가 된다면 인천시 공무원은 서울시를 상대로 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여기 뭐 타인이란 건 피해자를 가리키고, 이때 이 2번에 보면 피해자에는 누구도 데려갈 수 있어. 공무원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데 이제 헌법 자체에서 공무원 중에서도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좀 따로 제약해 놓은 거지. 피해자인 공무원 중에서도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따로 법이 정하는 보상만 받아라. 응? 그 보상받을 때는 국가에다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이렇게 제약을 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을 뺀 나머지 공무원인 피해자는 다 배상 청구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아까 했지. 피해자가 외국인일 때는 상호주의 규정이 있다는 거, 그치? 네, 그래서 했고, 예. 그 다음에 1번, 그 밑에 판례 1번이 있는데, 1번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 한 번인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자, 1번을 보면 이거다. 좀 웃긴 사례야. 역시 군인이 군복 입고 군용 트럭 몰고 가. 응? 그러다 민간인을 쳤어요. 응? 사망사고를 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제 군대에서 상급자인 병장이, 응? 이제 운전병하고 해서 트럭 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그 타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차 안에서 막 장난치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차가 뒤집어진 거야. 응? 근데 누가 죽었느냐? 타고 있던 군인이 죽었어. 그러니까 운전병이 있고 옆에 병장이 탔어. 응? 그리고 이걸 이제 군 업무 수행하고 상관없고 하여튼 유흥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트럭 꺼내서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지네끼리 막 장난하다가 이게 이제 차가 뒤집어지면서 그 옆에 타고 있던 병장이 죽었어요. 응? 그러면 병장은 그 운전병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피해 봤다고 그 병장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지가 잘못해서 지가 죽은 거라는 거야. 지 잘못으로 지가 죽은 거래. 응? 그래서 자기 잘못으로 인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피해 본 게 아니라 지 잘못으로 피해 본 거라, 그는 지 책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1번에 그런 얘기 있지. 공무원 자신이 자기 차를 운전하여, 이거는 공무원 자신이 자기 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이건 뭐야? 그냥 일반론이지. 그치? 그러면 피해자인 공무원은 가해자, 그러니까 공무원이 소속이 다른 공무원이 이렇게 공동으로 업무 수행하고 오다가 이제 가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공무원도 당연히 가해 공무원이 속한 국가나 지자체 상대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일반론이야. 응? 넘어가고 여기서 2번을 중시합니다. 2번은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하고 연관된 거야. 우리 국가배상법에서 뭐라고 정해놨다고?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그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상호주의가 채택돼 있으면 우리도 배상한다. 그 외국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얘기하냐? 그러면 이게 그 동그라미 3번에서 보면 상호 보증이 있는 때, 그지? 그 상호 보증이라는 게 딱 이것만 말하냐? 그 다른 외국인에 속한 그 나라 국가하고 우리나라 국가가 조약을 맺어갖고 니네 나라 사람이 피해자가 되면 우리 배상해주겠다. 서로 간에 이렇게 조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만 이 상호 보증이 있는 거로 볼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밑에 2번 보면 상호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있죠? 상호 보증은 그 나라 외국의 법과 판례 등에 의해서 이제 그 요건을 비교해서 인정되면 그 나라의 법 규정이나 그 나라의 판례를 이렇게 짐작해 보건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주려는 취지다, 해준다는 취지다. 그게 인정되면 우리도 해준다는 거야.
상호주의란 건 엄격하게 거기에 나오지. 반드시 그 외국인이 속한 나라하고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야. 응? 그 나라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 나라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주려는 그런 제도다. 그럼 우리도 상호주의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도 배상해 줄 수 있는 거고, 그 나라하고 꼭 조약이 맺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꼭 읽어두고요. 그냥 기대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거 꼭 읽어보고, 그지? 그래서 일본의 법과 판례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그 외국인에도 이제 배상해준다는 그런 취지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 때문에 피해를 당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일본인의 청구받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준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응? 그래서 일본하고 사건에서 사례에서 인정된 건데 하여튼 2번 판례 중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해자가 입은 어떤 손해를 배상해 줍니까? 모든 손해. 응?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모든 손해는 다 배상해야 됩니다. 응? 거기에는 생명, 신체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 그러니까 재산 피해만 물어주는 게 아니라 비재산 피해도 다 배상 대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째 줄이 있지? 재산상의 손해와 비재산상의 손해 다 배상 대상입니다. 응? 그리고 이런 용어 나오지? 적극적인 손해, 소극적 손해 이런 얘기 나오지? 그건 그 뜻만 얘기해요. 적극적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 다쳤어. 다리가 부러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뭐야? 그 입원해서 치료받는 거 이런 거 있지? 치료비. 응? 그리고 이제 그 정신적 피해 이런 게 이제 직접적인 적극적 손해야. 근데 이게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갖고 내가 일을 못해서 수입이 없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됐지. 그게 소극적 손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용어상. 응? 그러니까 무엇도 다 물어줘야 돼.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물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못해가지고 수입 얻지 못한 거 이것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야. 손해배상. 그죠? 응? 여러분 우리 이런 논리가 확대적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운전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했어요. 근데 내가 가해자야, 저쪽이 피해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피해 입은 거 차 파손되고 한 거 다 물어줘야 되고, 그 사람 치료비 다 물어줘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그 사람 차 수리하느라고 공장 들어갔어. 그럼 그 사람이 수리한 차 나올 때까지 차 렌트해서 타고 다니는 렌트비까지 다 물어줘야 되잖아. 그쵸? 응? 자, 여기서 그냥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이미 현실화된 손해가 적극적 손해고, 그 공무원의 위법한 가해행위, 직무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던 수입을 얻지 못한 거, 이게 소극적 손해. 이것도 물어줘야 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강원래라고 알아? 강원래? 옛날에 무슨 그룹이지? 남자 2명 듀엣. 응? 클론. 그치? 클론 멤버였는데 한참 잘 나갈 때 교통사고 당했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하여튼 저 차에 받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 그러면 그 가해자 측에서 강원래 피해자 측에게 어떻게 해야 돼? 이 발생한 그 치료비서부터 해서 이거 다 적극적으로 발생한 손해 다 물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강원래가 잘 나가던 가수인데 가수가 언제까지 가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대략 한 65세까지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고 난 시점부터 가수 활동을 못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 얻잖아. 그것도 물어줘야 돼. 그리고 엄청난 액수를 물어줘야 됩니다. 배상. 그러니까 이때 피해자의 나이, 직업, 그 사람의 수입 이런 거에 따라서 배상해야 되는 액수가 엄청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 직업도 없는 80대 노인 이게 피해자다. 그럼 배상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엄청 잘 나가고 수입이 많은 30대 변호사를 사망시켰다. 어마어마한 액수를 배상해야 되겠지? 하여튼 자, 손해배상은 근데 시험 문제 맨날 내는 건 재산상 손해만 물어주냐? 아니다.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 다 물어준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걸 통상 위자료라고 부른다. 응?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뭐야? 그 상대방 피해자한테 발생한 손해가 뭐 때문에 생겼어야 돼?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라고 원인 결과 관계,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돼요.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상당 인과관계래요. 그러니까 이 원인 결과 관계, 인과관계라는 게 과학적 법칙처럼 그렇게 엄밀한 정도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이게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 통념상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과관계, 이걸 상당한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 정도가 있어야 배상된다.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 좀 엄밀한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상당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읽어봐. 자, 2번을 보면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 국민 개개인의 어떤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가 나면 배상을 해야 되지만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의무가 오로지 뭘 위한 의무래?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든지 아니면 두째 줄 국민 개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그 의무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무 위반과 그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배상 안 해도 된대요. 여기 잘 봐.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어떤 목적을 위한 의무인지가 중요한 거야. 조직 내부 질서만을 유지하기 위해 부여된 의무라든지 또는 사회 전체 공공 일반의 이익을만을 위한 의무일 때는 개인을 위한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그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 개인에게 손해가 났더라도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1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전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부수적일지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 이런 의무인데 그 의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하지만 밑에 문장은 국민에게 부여된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든지 국민 전체 일반의 이익을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면 그러한 의무를 공무원이 위반해서 결과적으로는 개인에게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결국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 그거는 판단할 때는 셋째 줄. 이런 행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을 것이라고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이거 하나만 갖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거니와 그 법이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법의 어떤 목적, 그리고 그 공무원이 위법하게 직무 수행한 행위의 양태, 또 피해의 정도,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것도 알아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사건이 두 개 나오겠지? 하나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때문에 이런 손해가 났다고 인정할 수 있다. 상당 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고, 그런 정도의 인과관계도 없다.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인정한 사례들 둘로 나눴어. 상당 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한 사례 1번. 자, 1번 알아둬야 돼요. 거기 보니까 군대에 갔다가 탈영한 병사가 있어. 그죠? 탈영해갖고 아마 이게 자살했나? 탈영병이 군대에서 나왔고 총 갖고 나왔나 봐. 민간인 막 총기 난사해서 죽였대.
근데 이 원래 탈영한 병사가 원래 좀 문제가 있는 병사래. 성격도 좀 이상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군대는 갔지만 군대 내에서도 이게 소위 주의해야 될 관심병사 뭐 이래갖고 이 상급자들이나 이게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거기 읽어봐. 탈영병이 애시당초 문제사병임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지휘관으로서 선도하고 사고 방지하려는 노력 등 병력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인정이 된다면 결국 지휘관의 병력 관리 소홀 행위와 이게 이제 이 지휘관의 병력 관리 소홀 행위가 바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수행 행위와 그리고 그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탈영 군인이 총기를 난사해서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 이 피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1번 알아두고요. 그러니까 문제사명을 알면서도 관리 소홀을 했다는 거 인정됐고, 그 다음에 2번은 끝에 가면 어떻게 돼? 끝에 쪽에 가면 탄약고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탄약고 관리를 소홀히 잘못해서 탈영병이 뭐 했대? 수류탄 갖고 부대 탈영해가지고 버스 안에서 검문 받는 도중에 수류탄을 터뜨려 버렸어. 버스 안에서. 그래갖고 본인도 죽지만 승객들도 이제 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이 군에서 탄약고 관리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민간인 사망사고 생겼다. 이래갖고 인과관계 인정했죠. 2번하고 3번은 비슷한 얘기야. 2번도 탄약고 관리 소홀히 했고, 그지? 3번도 탄약고 관리 소홀히 해서, 응? 2번, 3번 그런 얘기고, 2, 3, 5가 다 이 탄약고 이런 거 관리 소홀히 한, 그렇다고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한 사례네요. 2, 3, 4. 그 다음에 5번은 헌병대는 이제 군인들 재판해가지고 군사재판에서 뭐 영창 보내는 거죠. 근데 이 군대 영창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탈옥한 거지. 응? 탈영병이 또 나와서 이 사회 민간 나와서 무슨 민간인 상대로 강도살인 뭐 이런 거 저지렀다. 그러면 이거 군대에서 헌병대 영창 관리를 잘못한 것이 피해 발생의 원인이다. 그래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죠. 헌병대 영창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6번은 이른바 제목이 유람선 극동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서해 바다인지 남해 바다인지 그 유람선이 화재가 나가지고 그 타고 있던 사람들 침몰하면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 유람선이 화재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피해가 생기는 데 있어서 그 선박을 관리하고 안전점검 공무원들이 해야 되거든? 근데 뭔가 이렇게 뇌물 받고 그냥 다 거짓으로 해준 거야. 선박 안전검사 이런 거를 그냥 뒷돈 받고 뇌물 받고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다 안전 합격 뭐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게 밝혀진 거야. 그러면 법에서 우리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그 선박의 안전성을 검사하도록 하고 이게 의무를 부여했단 말이야. 공무원들에게 선박 안전검사 의무 부여했는데 공무원들이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거야. 뇌물 받고 그냥 해주지.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들에게 선박 안전검사 의무 부여한 목적은 뭐야? 뭐 사회 전체 국민의 일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법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직무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라면 그러한 그 의무를 공무원이 위반하여 손해가 났다면 인과관계에 있어서 배상해야 된다. 응? 그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6번에 보면 이 선박 검사, 안전검사 하도록 한 거는 국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사에는 인과관계에 있으니까 배상해야 된다. 자, 그리고 7번도 마찬가지야. 주민등록, 그지? 예. 거기 봐.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누군가가 이름을 고쳤대요. 개명. 응? 이름 고치는 거 쉬워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좀 엄격했는데 지금은 뭐 좀 쉽게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대. 그것도 이제 법원에 신청해야 돼요. 자기 이름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거 지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뭐 공문서 이름 다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신청해서 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응? 신청해서 법원에 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꿔요. 근데 옛날엔 까다로운데 쉽게 바꿔준다고. 옛날에는 뭐 아들 남아선호사일 때는 부모님이 막 계속 딸 만나면 응? 또 딸이 나왔어. 그럼 얘는 남자 이름을 줘주잖아 보통. 응? 남자식 이름을 줘줘서 그 다음에 낳는 애가 이제 아들이 나오도록 아들 낳으려고 뭐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놀림감이 되잖아. 맨날 어릴 때도 크면 괜히 막 여잔데도 무슨 철수 막 이런 이름도 달았거든. 그러니까 어릴 땐 잘 모르다 저 놀림감이 되고 커가면서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안 되겠다 내 이름 바꿔야 되겠다. 어? 그러면 이제 그런 남자 이름으로 주로 남자가 많이 쓰는 그런 이름으로 됐다. 이게 신청해서 이름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이름이 있잖아. 그 남이 부르기에 어감이 이상한 이름 말하면 뭐 이름이 성이 주신데 응? 이게 갑자기 떠오르네. 성이 주신데 이름은 기자라고 줬어. 그럼 어떻게 돼? 주기자야, 주기자. 나 이거 이름 나 싫다. 이름 바꾸고 싶다. 이런 것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바꿔줘요. 응?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 이제 주민등록도 이름 바꿨다고 다시 신청해. 그러니까 고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읽어봐. 개명 이름을 어떤 사람이 이름을 고친 것 같이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름을 이제 정정할 때는 법이 어떻게 정했냐면 반드시 본적지 그 개명한 사람의 본적지 관할관청에 그 변경사항을 통보해주게 돼 있고 그 본적지의 그 관서로 하여금 그 정정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직무상 의무가 부여됐는데 아마 이 주민등록 개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런 절차를 안 했나 봐. 그래갖고 무슨 하여튼 뭐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돼? 응? 통보를 안 해줬나 보지?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이 의무는 공공의 일반 이익만이 아니라 개명한 그 개개인들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자, 뭐 7, 8번 뭐 그런 거 다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10번, 11번부터 13번까지. 근데 묶으세요. 할래. 11번에 13번은 경매, 11번 봐. 경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날짜를 잘못 통지해 줬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세금을 안 내는 사람 집을 이제 압류를 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금을 계속 못 내니까 경매로 이제 판단 말이야. 그러면 저 좋은 집인데 싸게 경매로 나왔네? 그러면 이제 원하는 사람이 나 얼마에 사겠다고 신청하잖아. 근데 자기가 제일 높은 가격을 써서 그 사람한테 낙찰이 됐어. 그러면 이제 원래 경매에 참가할 때 그 경매를 참가할 때 그게 1,000만 원짜리 물건이다. 그러면 경매에 신청을 하려면 10%를 내야 돼요. 먼저 100만 원을 먼저 경매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10%를 먼저 납부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거야. 그랬다가 떨어지면 냈던 거 다시 돌려받아요. 응? 근데 뭐야? 그 자기가 최고가를 써서 낙찰 받으면 이제 정해진 날짜 안에 잔금을 치르면 되는 거야. 아까 1,000만 원짜리인데 내가 1,000만 원을 써냈고 내가 낙찰 받았고 그러면 100만 원은 미리 냈을 거고 나머지 900만 원만 정해진 날짜 하나 갖다 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 낙찰 받은 자한테 10일 안에 내야 잔금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날짜를 더 잘못 길게 알려줬나 보지? 알려주기를 잘못해서 낙찰 받은 사람이 돈은 못 낸 거야. 기한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기한 넘으면 그 경매 그 낙찰된 물건 자기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 그리고 돈 냈던 것도 되돌려받지도 못해요. 응? 여러분들 이게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좋은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엊그제도 기사 보니까 이제 어떤 물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자기가 얼마에 사겠다고 가격을 써낸단 말이야? 근데 얼마 낸지 알아? 0을 하나 더 붙였대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경매로 나온 물건을 사면 자기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평가액이 한 8억짜리 건물이 나왔어. 8억짜리로 이제 판다고 예전 가격이 나왔어. 근데 물건이 좋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이상 가격을 써내면서 자기가 사겠다고 신청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10억을 써낸 사람이 있어. 자기는 10억에 사겠다. 근데 0을 하나 더 붙였네. 100억에 사겠다고 낸 거야. 자기는 그때 몰랐는데 0을 하나 더 100억에 사겠다고 써낸 거야. 그래서 최고가를 불러서 100억에 낙찰. 응? 근데 어떻게 돼? 뒤늦게 0 하나 더 붙여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방법은 뭐야? 그 포기해야 돼. 이미 납부한 돈. 아까 그 돈을 냈으면, 아까 저 100억에 대한 얼마를 냈겠어? 응? 10%면 10억을 냈겠네? 그거 못 돌려받는 거야. 자기가 잘못 써냈어도. 그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요새는 그런 건이 액수가 큰데 문제가 되는 게 있대. 응? 그래서 그걸 안 돌려주는 게 원칙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돌려주도록 하는 쪽으로 법을 고치려고 하는가 봐. 그 진짜 영화 실수를 잘못 썼다 하는 게 인정이 된다면 이렇게 얼마는 돌려주도록 하는 그런 게 만들어진 것 같아. 자, 어쨌든 여기 경매 담당 공무원이 날짜를 잘못 통보해줘서 상대방이 제 날짜에 잔금을 납부를 못해서 손해를 많이 입게 됐어. 이거 경매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발생한 손해사의 인과관계 인정. 인과관계 인정한 사례. 경매 얘기 쭉 나오죠. 11번, 12번, 13번 다 경매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다 인정한 거. 그 다음에 14번 뭐 있어요? 응? 개별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서 지나치게 훨씬 높게 개별 공시가 결정되게 됨으로써 결국 재산세 이런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됐다면 그 인과관계 인정된다. 배상. 또 15번도 공부했는데 15번은 뭐냐면 저거야. 우리가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있지? 그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선거 공보물 작성하지? 선관위가 보내주잖아. 집집마다도 보내주고 선거 벽부에 붙일 때 후보자 거기 학력, 경력 이런 거 보내잖아. 응? 그러면 이제 집집마다 선거 공보물 보낼 때 그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전과 경력 같은 거 있으면 그것도 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 같은 데다가 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전과 경력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럼 그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그 전과 경력 여부를 다 조회해보고 거기서 전과 경력이 있으면 그걸 또 선관위로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출마한 후보자의 그 전과 경력 같은 걸 보고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그런 걸 보고 고려해서 투표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선관위.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떤 후보자에 대한 전과 경력을 선관위가 이제 조회하느라고 경찰청에 요청을 했는데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 어떤 후보자의 전과 경력을 확인하고도 이 사람 이 출마 후보자가 전과자다. 어떤 전과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도 안 보내준 거야. 싹 빼고 아무 전과 없음 이런 식으로 보내준 거야. 이거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고 결국 저 투표하는 개인 이거는 사회 전체 공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투표하는 개개인들이 제대로 알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개개인들의 이익도 위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 인정한 사례. 그렇게 그것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 부정한 사례. 1번은 뭐야? 아까 군대 내에서 군용 트럭 불법적으로 끄집어내서 놀고 돌아오다가 차 안에서 막 군인들끼리 장난치다가 사고 났는데 누가 죽었냐면 타고 있던 군인이 죽었어. 그러면 지 잘못으로 발생시킨 손해니까 이거는 이 운전병인 가해자의 공무원의 위법 행위하고 인과관계가 없다. 지 잘못으로 죽은 거다. 응? 그런 사례.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이거는. 그 다음에 뒤로 가니까 2번 되게 중요합니다. 2번. 자, 2번은 군병원이 핵심이야. 군병원. 응? 뭐하고 이거 일단 읽어봐.
군 병원에 입원 중이던 군인들이 병원을 탈출, 응? 그래서 그 사회 나가서 강도 살인 행위를 저질렀대. 그러면 군 병원에 이 담당자들이 이 군 병원을 잘 관리 통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응? 이 병원에서 군인들이 탈주하게 만들어갖고 탈주하는 걸 제대로 통제를 안 해가지고 이런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하고 있는데, 군 병원에서 아니 우리 군 병원은 당연히 치료나 얌전히 받고 있을 일이지 얘네들이 군 병원을 탈주해서 강도 살인이니까는 거의 상상이 안 거잖아. 응? 그래서 만약에 군대 그 관계자들이 군 병원의 관계자들이 얘네들이 병원을 탈출해서 이런 범죄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걸 알면서도 그걸 제대로 막지 않았다면, 통제를 안 했다면 이거는 이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걸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거 강도살인 행위로 인한 피해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응? 인과관계 부정한 거야. 뭐하고 잘 비교하면 아까 군대 영창 관리 잘못해가지고 탈영병들이 가서 민간 범죄 저지른 거 있지. 이거는 영창 관리 잘못과 발생한 손해에 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했는데 군 병원 사건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어요. 응? 잘 비교해서 기억하겠지? 그 다음에 4번 보자. 4번 또 되게 중요해. 4번. 자, 4번은 뭔 사건이냐면, 자, 우리 예전에 있었나? 인천에서도 있었지. 수돗물. 응? 자, 원래 수돗물 원래 어느 정도 깨끗한 물, 응? 이제 저수지나 호수나 강에서 물 끌어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약품 타고 해가지고 그걸로 수돗물 생산해서 이제 수도관으로 공급하는 거 아니야? 가정에. 그런데 딱 보도가 나왔어. 뭐라고 보도가 나왔냐면 인천시에서 공급한 수돗물에 그 수돗물 법이 정한 안전 기준이 있거든? 응? 그 수돗물 무슨 기준이 있어. 수질 기준. 응? 2급수, 3급수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수돗물 공급하는 그 원수 안전 기준을 유지해야 되는 공무원의 의무가 있는데, 보도가 딱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그 수돗물 생산하는 그 원래 원수가 그 안전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물이었고, 그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수돗물을 생산해서 가정에 공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거야. 어떤 사람이 보고 있다. 그럼 내가 제대로 안전한 물로 생산되지 않은 수돗물로 내가 마신 게 되네? 나 이거 건강에 큰 걱정되는데? 그래갖고 이 담당 공무원이 수돗물의 수질 기준을, 법이 요구하는 수질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기 이 안 좋은 수돗물을 먹게 돼서 건강에 위해를 당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한 거야. 그런데 배상 못 받았어. 이유가 뭐야? 자, 공무원에게 수돗물을 일정한 수질 기준을 유지하라 이렇게 직무상의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거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사회 전체 공동체 이익을 위한 의무래. 그럼 아까 이거잖아.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라든지, 국민을 위한 의무라도 국민 전체 사회 공동 일반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가 났더라 하더라도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 그 바로 그 논리야. 그래서 여러분 읽어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가면 돼. 4번. 넷째 줄에 국민에게 공급된 수돗물 만드는 상수원 원수의 수질이 법이 요구하는 수질 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올라가면 첫째 줄에 상수원수 수질을 일정한 기준 유지해야 될 의무는 둘째 줄 끝에 누구의 이익을 위한 의무래?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하여 공공 일반의 전체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일 뿐이지, 셋째 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래. 핵심은 수질 기준 유지해야 될 의무는 누굴 위한 의무? 셋째 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므로 따라서 공무원이 수질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어떤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지. 누굴 위한 의무냐가 중요한 포인트야.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는 아니라는 거. 이게 이 판례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5번은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6번. 자, 6번 판례 보면, 첫째 끝에, 신제품 인증받은 제품 사야 되는 의무. 이게 핵심이에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의무. 이게 핵심이다. 이게 뭐냐면, 야, 뭔가 이렇게 그 기술 개발을 해서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어. 근데 이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은 되게 이제 처음부터 조그만 중소기업이 이게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렇지? 대부분 그렇잖아. 중소기업이 연구해가지고 조그만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어. 그래서 그런 거는 이 판로 개척이 어렵잖아. 그래서 법으로 모정해놨어. 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그런 건 사줘라. 응? 정부기관에서 얘네들은 그 소규모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이지만 새로 연구를 해서 신제품을 만들었다. 이 판로를 이제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그 제품을 구매하라. 이렇게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공기관이 그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안 해준 거야. 거절. 그러니까 그 제품을 만든 기업자가 아니 법에서 이렇게 정부로부터 신제품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하라고 의무로 돼 있는데 왜 거부하냐. 이건 위법이고 우리 기업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자, 공공기관이 정부에서 신제품이라고 인정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될 의무는 사회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일 뿐 그 기업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는 아니래. 그래서 그 구매 의무를 이행을 안 해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 기업에게 직접 배상해야 할 책임은 없다. 응? 여기도 그래서 공부 요령이 뭐야? 첫째, 신제품 인증받은 제품 구매 의무. 누구를 위한 의무? 응? 둘째, 셋째 끝에 공공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일 뿐. 응? 그러면 결론. 응? 배상 책임 없다. 응? 딱 그렇게 세 개 연결하면 연결 나오는 거지, 논리적으로. 자, 그 다음에 7번은 개별 공시지가 사건이니까 그건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공부 내용. 자, 무슨 군산시 화재 사건 나오지? 그 군산시에 거기 보면 여기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에 어느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술집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는 거야. 응? 그런데 여기 다닥다닥 술집들이 있어. 술집들이 있고, 근데 여기가 술집이기도 하면서 막 성매매도 하는 막 이런 데야. 응? 우리나라 성매매 불법이잖아. 근데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인데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근무하던 여종업원들이 많이 죽었어. 근데 여기 이 죽은 핵심적인 이유가 뭐다? 대피를 못했어. 빠져나오게. 왜? 그래서 뭐 했냐면 질식을 해서, 연기 마셔갖고 질식을 해서 죽었어요. 응? 질식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여기저기다 다 청구했어요. 첫째, 여기 성매매 이루어지고 막 하는데도 단속도 안 했다. 응? 경찰이 단속해야 될 의무 있는데 단속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피해 생겼다. 그래갖고 경찰이 속한 국가를 상대로, 경찰 공무원들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했다.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그다음에 또 누굴 상대로 손해배상? 군산시 공무원들이 여기 다 불법으로 막 일반 주택인데도 막 술집으로 막 개조해갖고 용도 변경해서 막 영업하고 하는 거 제대로 단속도 안 하고 불법 영업 단속도 안 했다. 응? 불법 건축, 불법 영업 단속도 안 한. 그래서 군산시도 배상해라. 군산시한테도 배상 청구.
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 위반했다. 세 번째는 저기 소방.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우리 건물도 다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돼, 그렇지? 뭐야, 비상구를 제대로 비상구라고 이게 불빛 제대로 불빛 들어오게 했나? 응? 그다음에 비상구 앞에 막 물건 쌓아놔갖고 뭐 잠가놓고 해서 비상시에 대피 못하게 만들었나? 이거 비상구 옆에 막 뭐 쌓아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 여기 화재난 거 보면 그 술집마다 비상구 어딘지도 모르고 비상구 앞에 거기다가 비상구 문 잠궈놓고 거기다 다 막 술 박스랑 막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대피를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저 술집들 보면 창문에 다 이렇게 쇠로다 창살이 다 돼 있어. 이게 또 뭐 이게 그 보통 여직원분들 뭐 이게 선불금이라고 돈을 받고 미리 목돈을 땡겨받고 여기서 이제 일한단 말이야. 그리고 월급에서 까나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거 도망갈까봐 또 업주들이 그 방마다 창문에 다 쇠로 다 창살하는 거야. 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대피를 못해서 사망이 많이 됐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소방기관이 제대로 소방에 관한 업무 감독을 제대로 안 한 잘못이 있다. 응? 그래서 사고 나서 보니까 불과 뭐 예를 들면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소방기관에서 다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으면 이렇게 이제 기록은 나와 있는데 순 엉터리 검사한 거지. 다 뭐 돈 받고 봐줬는지. 그래갖고 실제는 다 저 비상구 다 막혀 있고 다 잠겨 있고 막 물건 쌓여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소방은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 강원도 고성에 산불나고 하면서 전국에 소방차 출동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소방 공무원들은 다 국가직 공무원으로 다 바꿨어요. 그죠? 작년도 4월인가에. 근데 이 사건 나기 전에는 소방 공무원들 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도 소속 공무원이었어요. 시도에 속한 지방 공무원이었어. 응? 그래서 그 전라북도를 상대로 소방 공무원들이 속한 전라북도 상대로 손해배상이다. 그래서 이제 셋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거야. 경찰이 속한 국가를 상대로도. 두 번째, 군산시 공무원들이 직무 위반했다 해서 군산시를 상대로도 하고,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이 속해 있는 전라북도도 함께 묶어서 셋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송을 냈어요. 근데 하나만 인정됐어. 물론 경찰이 이게 성매매 단속하고 불법 영업행위 단속 안 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 여종업원들의 사망하고는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주 원인은 대피를 못하고 연기를 아니면 질식이 사망 원인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직무상 의무 위반한 거고 질식으로 인한 사망하고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불법으로 막 건물 개축하고 막 용도 변경해서 영업하는 것 단속 안 한 것하고 그 직무상의 의무 위반하고 이 질식으로 인한 사망하고는 직접 인과관계는 없다. 응? 그럼 누가 배상 책임자가 되냐? 소방. 이 질식 사망이 질식이 주어있는데 그건 제대로 대피를 못해서 빨리 대피했다면 되는데 대피를 못하게 그 비상구 이런 거 다 가려져 있고 물건 쌓여져 있고 이거를 제대로 관리 통제를 안 한 소방의 잘못이다. 소방은 어디에 속해 있었냐? 그 당시에 전라북도.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이 사망하고 이 소방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하고 직접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전라북도는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야. 응? 그렇다면 자 거기 보면 시험에 주로 나온 건 자 그 1번이에요. 1번. 1번은 군산시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는 시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 영업, 불법 개축, 용도 변경 이거 단속 제대로 안 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하고 그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피해하고 사이에는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니까 지자체인 군산시는 배상할 책임 없다 한 거 있지? 이게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응? 그리고 2번은 소방 공무원이 이거 직무상 의무 제대로 안 한 것하고 질식하고 사망사고에 직접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례인데 1번이 주로 나옵니다. 응? 지자체 군산시 말하는 군산시는 직접적인 배상 책임자가 아니다. 응? 한 사례가 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론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야. 요건. 이게 원래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영역이고 주된 공부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논의가 어떻게 했어? 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요건이 다 갖춰졌다면 이제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배상 책임자는 누구며 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배상받기 위한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배상법 공부할 때 절반 이상을 공부한 겁니다. 자, 이건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공부한 것과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소변만 보고 금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지체되지만 자, 그러면 쉬는 시간 가졌다가